예, 근축이란 것은 두 원 감마1과 감마2에 대한 근축이라는 것은 두 원의 방몇값이 같은 점들의 집합, 즉 O1에 대한 P의 방몇값과 O2에 대한 P의 방몇값, P의 즉 O1과 O2에 대한 방몇값이 같은 점들 P들의 집합을 우리는 두 원의 근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기하기는 레디칼 O1, O2 이런 점들의 집합은 하나의 직선을 이루는데 실제 O1, O2의 수직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임의 두 원, 감마1과 감마2가 주어지면 점 P가 O1과 O2의 접선의 길이가 같은 그런 점 P가 있겠죠? 즉 두 원 감마1과 감마2에 대한 근축은 두 원의 접선의 길이가 같은 P와 또 접선의 길이 같은 Q, 그냥 P에서 두 원까지 거리가 아니라 접선의 길이가 같은 두 점이 PQ가 있으면 바로 두 점을 이은 직선이 바로 우리는 근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P에서 두 O1과 O2의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PT1 제곱과 PT2 제곱은 같겠죠? 그런데 PT1 제곱이라는 것은 P5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이니까 P에서 O1에 대한 방몇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PT2의 제곱이라는 것은 P5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이니까 바로 요 값이라는 것은 P의 O2에 대한 방몇값이니까 서로 접선의 길이가 같으면은 방몇값이 같죠? 마찬가지 Q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특히 Q는 S1과 S2가 공통 접선이면 Q는 공통 외접선의 중점이 되겠죠. 여기로부터 거리가 같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Q51의 방역이라는 것은 Q51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 그 다음에 Q52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이 Q의 O2 된 방역값이니까 요 QS1과 QS2가 같으니까 두 개의 방몇값이 같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같은 그런 두 점 PQ를 이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근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당연한 건데 두 원, 감마1과 감마2가 PQ에서 만난다면은 P에서 만나면 그 방몇값은 뭐가 됩니까? P의 O1에 대한 방몇값은 P5과 R이 같으니까 0이 되죠. 마찬가지 P는 O2 위의 점이 되니까 그의 방몇값은 0. Q도 마찬가지겠죠. 방몇값이 각각 0이니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PQ가 하나의 근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두 원 감마1과 감마2가 있으면 아까도 S1과 S2가 공통 외접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두 개의 공통 외접선 또는 공통 내접선을 갖겠죠. 그러면 두 개의 공통 외접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공통 내접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하나의 공통 외접선의 중점과 공통 내접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근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의 근축이 되겠죠. 그때 방몇값은 0이죠. 각각 0, 0이니까 바로 방몇값이 같은 이런 근축. 그 다음에 접하면은 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접하는 직선이 근축이 되겠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접선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가 PQ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원을 그어서 한 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가 P면은 PX1 곱하기 PX2는 P5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인데 PX1 X2 그 다음에 PY1 Y2 값이 이 원에서 같으니까 두 값이 같으니까 이 P1에 대한 O1과 P02에 대한 방몇값이 같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 또는 두 원이 한 원의 내부에 있으면 똑같은 이런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근축을 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축은 두 원의 중심 O1, O2와 항상 수직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근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